안녕하세요. 즐거운 창카바입니다. 우리 가족이 여행하고 있는 이곳은 호주 수도 캔버라고요. 호주에서 가장 큰 인구 40만의 내륙 도시이기도 하죠. 호주에 내륙 도시가 없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날씨입니다.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요. 또 겨울에는 영하로까지 내려가서 꽤 춥거든요. 오랜만에 한식을 먹습니다. 멜번에서 친구가 사다준 짜장라면과 김치죠. What is this? Sauce. All of the black 93, 94, 95, 96. little bit. I'm gonna put one drop. Oh. Appa, can I have kimchi in it? Ah, what is it? Spicy kimchi. Carrot's next to you. Carrot's next to you, Appa. Daddy, the parrot. 앵무새한테도 맛있는 냄새가 났나 봅니다. 호주 새들은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새 먹이의 씨앗을 항상 싣고 다니죠. 아이네가 밥을 먹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짜장라면을 하나 먹는 것도 세월이 걸리고 네월이 걸리죠. 앵무새한테 밥도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네요. 이날은 캔버라 시내 구경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죠? 캔버라가 호주 수도인 거. 1901년도에 호주가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되었죠. 자치권을 갖게 되자마자 수도 문제로 가장 큰 도시였던 시드니와 멜번이 박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세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곳 캔버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캔버라는 우리나라 창원처럼 계획도시고요.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이 계획을 했고요. 도로는 큰 두 핵을 놓고 방사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큰 두 핵은 하나는 전쟁기념관이고요. 하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전쟁기념관하고 또 국회의사당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엔젝도로죠. 지금 바로 달리고 있는 도로가 엔젝도로고요. 지금 앞으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시는 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 있는 국회의사당이고요. 제 뒤쪽으로 전쟁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서로 날씨 좋은 날 보면 마주 보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여행한 날이 산불 때문에 스모그가 꽉 차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회의사당하고 전쟁기념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도시를 계획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주차장에 캐러반 주차 자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보이는 문양은 호주 국가 문양이고요. 캥거루하고 이뮤가 있죠. 저기 앞에 멀리 보이는 게 전쟁기념관입니다. 국회의사당 정면 정원에는 어떤 기하학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은 동전만한 크기의 테라코타가 되어 있거든요. 호주 원주민의 아트인데 점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을 구경하는 내내 적에 걸리더라고요. 피라미드처럼 뾰족한 삼각탑, 왠지 피라미드 파워 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럼 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둥 색깔의 입이 쭉 벌어집니다. 호주인인 와이프의 종평은 호미진 동남아 호텔 로비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노코멘트 했죠. 시민권자도 아닌 제가 거기에서 맞장구 쳐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없는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팔리아먼트 하우스에서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레고로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재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 호주 정치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호주는 6개 주하고 2개의 테리토리로 연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죠. 연방제는 조금 낯설면서도 친숙하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각제입니다. 현 총리인 스콧 모리슨이 보이죠. 산불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산불난 곳에 이재민들한테 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점수 좀 달라고 했는데 이재민이 악수 거부하고 얼굴 앞에서 쌍욕을 한 게 큰 화제가 되었죠. 연방제는 그나마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내각제는 조금 애매합니다. 긴 이야기 짧게 하자면 150명의 하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요. 각 주마다 12명 상원 의원이 있는데 150명 지역구 의원에서 또 여당 야당이 나눠지고요. 그 중에 여당의 대빵이 총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대빵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 현재 2월 초인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죠. 조만간에 총리가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복도에는 뭐 이런 초성화가 많이 걸려 있고요. 뭐 다들 잘나신 분들이겠죠.
누군지 알아야지 뭐 애들한테 설명이라도 뭐라도 해줄 텐데 질문 많은 우리 큰아들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데 왠지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우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핑크색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팥죽 색깔 나는 이 공간은 바로 상온 우회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르등등한 이곳은 하원 우회입니다. 호주 국회의사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천정에 식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원에서 법이나 예산안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수결로 뭐 통과를 시킬지 말지 이제 하겠죠. 바로 그때 저 시계에서 팥죽 색깔이나 푸르등등한 색으로 그 선거 과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원은 하원에서 입법된 그 법을 통과시키거나 또 거부시킬 권한이 있는 거죠. 그때 그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또 시계에 있는 저 푸르등등한 표시가 나오겠죠. 의사당 내부에는 또 초등학생들 견학도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근데 저는 왜 그런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을까요? 어쨌든 제가 초반에 피라미드 파워 말씀드렸잖아요. 면도기 날 막 넣어놓으면 녹 안 쓰는 그런 피라미드 파워요. 아무래도 좀 건축가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호주는 실질적으로는 내각제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입헌군주제죠. 지금은 93세가 된 젊은 여왕의 모습이 보이네요. 기념품 가게에도 들렸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호주 정치인들도 다소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지도 하나 샀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한국과 호주의 뭐 우호 배지? 우정 배지 정도? 지금까지 보신 팔리아멘트 하우스는요 1988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기 하얀색 성덕구 건물처럼 생긴 곳이 팔리아멘트 하우스였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애보리지널 텐트 엠바시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인데요. 1972년도부터 꾸준히 정부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안 데이가 있는데요. 호주의 날이죠. 국계 이민자들이 호주에 첫 발을 디딘 1월 26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굉장히 뜻깊겠지만 반대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침략당한 날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날을 뭐 추모의 날이나 침략의 날, 생존의 날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원주민들의 뭐 토지 권리권이라든지 원주민의 권리를 돌려받거나 또 과거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죠. 하얀 회반죽 칠된 오래된 국회의사당이나 새로 지어진 또 피라미드 파워 국회의사당이나 호주 원주민 텐트 대사관이나 모두 호주 역사죠. 또 캔버라에는 한국 대사관도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도 들렀거든요. 멜번 박물관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컸죠. 역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크더라고요. 뭐 입장료가 공짜라서 실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름에 국립자 붙여놓은 거에 비하면 내용은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박물관마다 보이는 풍차다 보이고요. 제수 유배지의 나라답게 수갑 차는 코너도 있고요. 또 그걸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도 우습고 또 그거를 또 아름답게 설명해 보려는 제 자신도 우습더라고요. 호주 홀든에서 최초로 만든 1950년식 FX 세단이고요. 소호주 코너에서는 정말 놀 게 없었나봐요. 그냥 포크레인, 흑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1800년대 중후반에 쓰인 것들인데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긴 하더라고요. 현대차에 있는 기능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쇼바도 있고요. 그냥 엔진만 말이 대신한 거죠. 최초 가솔린 엔진이 발명된 게 1880년 독일 벤츠였죠. 그리고 1908년도에 헨리 포드의 T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1950년에 호주 홀든 FX가 나왔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기술의 발전이란 건 정말 대단합니다. 호주 캔버라는 행정수도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데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또 호주에서 가장 추운 도시이기도 하니까 사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호주 대학도 있고요. 정부 관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활기는 넘쳐 보이더라고요. 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또 정치적인 구호를 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날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팻말에는 기후변화 각성을 위해서 클락션을 한번 눌러달라고 하는데 팻말을 거꾸로 들고 말았네요. 자고로 시위는 재미있어야지 성공하는 법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행정자치지구를 여행을 했고요. 다시 금세 뉴사우스웨일즈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쉽게 시청해 주실 수 있고요. 손가락 따봉과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